안녕하세요. 성북여고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보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수학여행 즐겁게 다녀왔으니 이제 다시 기말고사를 향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간고사 범위 복습 후 근대사, 우리 조선을 지난 중간고사 때 조선까지 했죠. 그래서 조선 끝나고 이제 근대사, 흥선대원군부터 동학농민운동을 지나서 을미사변까지 딱 2페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 말을 살펴보면은 조선 말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부분이 세도정치기였어요. 외척 가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안동김 씨가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세도정치기였고, 이제 그 세도정치기 이후에 이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도정치기에 삼정의 문란, 그리고 또 그런 정치적 패단이 많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숙제는 이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세도정치기에 있었던 패단을 극복하는 거였고, 세도정치기의 패단, 대내적으로는 패단 극복으로 내세운 게 왕권 강화였죠. 왕권 강화를 하는 게 흥선대원군의 국내, 안으로 정책이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그래서 프랑스와 병인 양요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 신미 양요가 있었죠. 이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프랑스와도 전쟁을 했었고 미국과도 전쟁을 했었어요. 프랑스가 수교하자 미국도 수교하자 왔는데 전부 다 싸워서 물리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굳건히 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는데, 하지만 이 흥선대원군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평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잘하려고 했고, 흥선대원군의 대내 대외 정책, 대내 정책으로는 안으로는 세도정치기의 패단을 극복하기 위해 왕권 강화를 실시했고,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정책, 왕권 강화를 실시했고, 그리고 또 밖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다는 거 정도,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일단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너무 오래 해먹었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10년을 해먹고, 흥선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로서 집권을 했는데, 왕이 아버지로서 집권을 했다는 건 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의 아버지로서 집권을 했는데,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성인이 됐어요. 20살이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흥선대원군이 계속 집권을 하니까 이 많은 유생들이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결국 1873년에 하야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고종은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고종은 개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함대를 끌고 와서, 여기 나와 있죠. 일본이 개항의 비밀을 마련하고자 강화도 근처에 와서, 멀리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근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데, 근대식 함선, 이 운요호가 영국에서 사온 배예요. 영국에서 사온 배로 대포를 쏴서 우리나라 진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우리나라를 개항하게 됩니다. 개항. 그래서 이 운요 사건으로 개항을 강요했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개항을 강요했고, 그래서 최초로 맺은 조약이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발표할까요? 강화도 조약. 자, 제가 여기 위에 연도 표시해 놓은 거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선, 중국밖에 몰랐어요. 일본도 뭐 알긴 알았지만 아무튼 이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맺은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어떤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사실 우리 정권이 바뀐다거나. 근데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있는데 경제, 물가. 경제 어떠한 정책이 바뀌고 나서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는 예민하죠. 근데 강화도 조약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요. 쌀이 일본으로 유출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때 이때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여기 사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 사료에 밑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굉장히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에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뭐 이거는 서로 이렇게 개항하고 같이 서로 통상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불평등하지 않은데 이 두 번째 게 제10조가 문제가 되죠. 조선국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만약에 이걸 치해법권이라고 하거든요. 치해법권. 만약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치해법권. 지금이라고 봅시다. 21세기에 만약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사람을 해쳤어. 근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처벌하지 않고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에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으로 데리고 갔으면 그 사람이 뭐 합당한 우리나라 사람을 해쳤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징역 뭐 20년을 받던지 징역 뭐 무기징역을 받던지 그런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풀어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럼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해코지해도 일본 가서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는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과 통신사라는 걸 조선에서 보내줬어. 통신사.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문화를 전달해줬었는데 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보니까 일본이 너무 발전한 거야. 그래서 일본한테 문화를 받아들이자 해서 일본에 수신사를 보냅니다. 정부는 조선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화,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화를 하기 위해 수신사,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려는 수신사를 보내고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발전했을까 해서 조사시찰단을 보내서 조사시찰단도 굉장히 재밌는데 막 암행어사식으로 우리나라 고종이 몰래 일본에 사람을 보내서 일본을 조사하고 그런 조사시찰단도 있었고 중국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자 해서 영선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개화를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개화 정치의 일환으로 개화한다는 거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다는 건데 근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로 군대를 근대화시켜요. 더 이상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총 들고 싸우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근데 이 별기군이랑 이 신식 군대랑 구식 군대랑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구식 군인들한테 9개월인가 이 월급을 주지 않다가 9개월 만에 월급을 주는데 이때 당시 월급을 쌀로 줬는데 그 쌀에 모래가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은 마침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데 학교에서 월급을 9개월 동안 안 주다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신문지가 껴있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너무 분노가 폭발해서 이 군인들의 반란이 이모군란입니다. 이 구식군인과 신식군인의 차별로 인한 반란, 이모군란. 1882. 자, 지금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흥선대원군 때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했고, 하지만 고종 때 일본이 운요 사건 일으키면서 결국 우리나라 통상수교 정책을 하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개화하자 해서 수신사 조사실찰단 영선사 보내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그런 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우리나라도 개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화하다 보니까 군대도 개화를 했고, 그 군대, 신식군대가 별기군인데, 이 별기군인과 구식군인의 차별 때문에 이모군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개화를 하다 보니까 뭐든지 사회를 하다가,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강의식 수업하다가 거꾸로 수업하니까 반대가 있듯이 뭐든지 바꾸려고 하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해요.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청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김이,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하고 청나라가 해결하니까 청이 내정에 간섭이 심해진 거죠. 근데 청이 너무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니까 우리나라 지식인 사이에서도 분화가 일어납니다. 청나라에 반대하는 쪽과 청나라에 찬성하는 쪽. 청나라에 찬성하는 쪽이 청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 그들을 바로 온건계합파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청나라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일본을 배워서 빨리빨리 개화해야 돼. 그런 급진계합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에 지금 청나라의 입김이 강한데 온건계합파는 청나라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건계합파가 우리나라에 집권하고 있었고, 급진계합파는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되는데 답답하고 온건계합파가 모든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급진계합파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은 영상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청은 조선의 국내외 모든 일들에 간섭하고 있다. 나는 청의 이러한 불의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은 약 4,5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조선의 개화파는 이 과정에서 청에 대한 태도, 개화의 범위, 속도 차이에 따라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서게 되는데,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도가 아니고 기입니다. 조석기 문명 개화를 이루어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청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민씨 세력과 온건 개화파, 이들을 수구, 사대랑으로 부르며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급진 개화파는 조선의 개화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맞선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는 김옥균의 시도가 온건 개화파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면서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개화 정책이 모두 후퇴할 위기에 처하자 급진 개화파는 모든 난국을 타개할 거사를 도모하는데, 1884년 11월 4일 박영효의 집. 서울에 주둔하는 청나라 병사를 몰아내는 일은 우리의 한계 중대 150명으로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변이 나면 김옥균을 보호할 방침이며 청국의 현재 병력을 격퇴함은 지극히 용이한 일입니다.
일본 공사의 호언 장담에 고무되어 급진 개화파는 일본 군대를 빌려 정변을 일으키고 혁신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다. 거사가 바로 오늘 밤에 있으므로 박군이 다케주의 일본 공사를 찾아가서 맹세를 어기지 말자는 뜻으로 다짐하였더니 공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개국 축하 만찬회. 민씨 일파와 온건 개화파 요인을 연회에 초청하여 암살하려는 계획이 민영익에게 중상을 입히는 것에 그치자 김옥균과 박영효는 고종에게 거짓 보고를 올려 경우궁으로 고종의 거처를 옮기게 한 뒤 입시 명령을 받고 궁에 들어서는 민씨 일파와 온건 개화파 일행을 차례로 제거하며 정변에 성공한다. 다음 날인 12월 5일 급진 개화파는 창덕궁으로 돌아와 각국 공사와 영사에게 신정부의 수립을 통고 6일에는 14개조 개혁 정강을 마련하여 국정혁신을 모색한다. 인민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과 내각 중심의 정치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한다. 그러나 새 정령을 발표한 6일 오후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청국 위안스카이 군대 1,500여 명이 창덕궁을 공격하자 다케조의 공사의 일본군은 약속을 어긴 채 퇴각해버리고 만다. 홍영식, 박영규는 살해되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린다. 어쩌다 조선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참으로 애석하다. 어찌 일본인이 조선의 운명을 위해 노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모군란 때와 같이 청의 군사적 행동으로 정변이 일단락되고 민씨 일파와 온건 개화파 정부는 모든 포고와 개혁 정강을 폐지하지만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이었던 갑신 정변의 사상은 갑오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으로 계승된다. 자, 여러분, 원래 이 갑신정변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뭐 갑오개혁, 을미사변 이렇게 이어져서 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이거 길어져서 이거 거꾸로 수업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갑신정변까지만 보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이과에서는 일단 이과 동아시아사에서는 이 흐름만 보면 돼요. 흐름만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할 건데 교과서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이 흐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흥선대원군, 다음에 강화도 조약, 흥선대원군이 정책한 거 뭐 짧게 몇 개 안 되죠. 강화도 조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다 볼 필요 없이 우리 교과서 안에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모군란이 왜 발생했는지 이 개화 정책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갑신정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갑신정변이 발생했는지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동학농민운동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